이번 강좌에서는 선분의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내분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내분점은 말 그대로 선분을 적당한 비율로 쪼개는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이 선분의 내부에 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외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점은 분점인데 바깥쪽에 있다라는 얘기죠. 선분의 외부에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언뜻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의를 보면서 체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수직선 위에서 외분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서 자,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주겠습니다. 수직선을 줬을 때 A라는 지점이 여기에 있고 x1, B라는 지점이 여기에 있고 x2, 그리고 P라는 지점이 선분 AB의 바깥쪽에 있는데 여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랬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m 대 n으로 쪼개지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m 대 n으로 쪼개지는 이 지점을 우리는 외분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봤으니까 알겠지만 이 P라는 지점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왼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직선이 있고 이 위에 A라는 지점, 그 다음 B라는 지점 이렇게 있는데 P라는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랬을 때 똑같은 구조 살펴본다라고 치면 바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 되어지는 그러한 지점, 이런 지점이 바로 외분점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우리가 써보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두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여기를 지금 보면 m이 더 큰 값이죠. m이 n보다 클 때, 뭐 잔소리 같겠지만 m과 n은 당연히 양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AP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m 대 n이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좌표값들을 다 집어넣고 체크를 해보면 x-x1 대 x-x2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정리를 해보면 외분점의 좌표가 이렇게 되어지겠네. m-n 분의 mx2 nx1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외분점을 만들어내는, 좌표에 의해서 외분점을 만들어내는 공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외워놔야 되겠어요. 자, 우리 앞서서 내분점을 얘기할 때하고 식의 구조가 지금 비슷하죠. 그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이번에는 외분점의 바깥에 A의 왼쪽에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달라질까요? 똑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번에는 M의 값이 더 작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M과 N은 양수로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똑같이 AP의 길이와 PB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다. 그럼 똑같이 이제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자, AP의 길이는 x1-x네요. x1-x 대, 그 다음 PB의 길이는 x2-x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지금 얘하고 식의 형태를 살펴보니까 서로 지금 앞뒤가 다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는 결과는 똑같아요. m-n분의 mx2-nx1이다. 그러니까 외분점이 선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건 또는 선분의 왼쪽에 있건 상관없이 외분점의 식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분점일 때는 플러스, 외분점일 때는 마이너스다. 그러면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얘를 우리가 외워놨었냐면 이렇게 외웠었어요. 내분점일 때 m과 x2의 좌표를 이렇게 곱했고 그 다음 n과 x1의 좌표를 이렇게 곱했어요. 내분점일 때는 합, 외분점일 때는 차
그거 외에는 다 똑같네요.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보세요. 여기서도 m과 x2가 곱해졌습니다. 그 다음 m과 x1이 곱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알아두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외분점에 관련된 얘기, 간단한 예문 한번 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을 마이너스 2 그리고 B라는 지점을 4로 하는 선분 AB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외분점을 한번 좀 구해보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P라는 점 X1이 있는데 이 점은 이 선분 AB를 1대 3으로 외분한대요. 그때 점 P를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Q라는 점 X2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점이 선분 AB를 3대 1로 외분한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생각. 자, 그러면 선분을 한번 그어봐야 되겠죠. 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A, B라는 지점이 마이너스 2, 4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P라는 점은 1대 3의 외분점이래요. 그러면 A부터 출발하는 거죠. A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1만큼 갔다가 3만큼 돌아왔는데 B래요. 말이 됩니까? 1만큼, 3만큼. 이거 아니죠.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라는 지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1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서 B로 떨어지는데 그 거리가 1대 3의 비율로 간다. 요렇게. 됐습니까? 이게 방향성 여러분들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x1이라는 좌표는 1-3분의 1 곱하기 4가 돼야 되겠죠. 1 곱하기 4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5가 되어지겠다. 됐죠? 1대 3의 외분점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Q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세요. A부터 출발해서 3만큼 갔다가 1만큼 다시 돌아서 B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3만큼 갔다가 여기가 QX2가 되어줘야 되겠죠. 다시 1만큼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B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위치. 그런 위치만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X2 좌표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X2는 이번에는 3에서 2를 빼야 되겠죠. 방향성 감안해야 되는 거니까 3에서 2를 빼주고 3 곱하기 4를 해주면 되네.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이 되어지나요? 7.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외분점은 마이너스 5와 7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조금 헷갈리죠. 여러분들이 외분점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내분점하고 또 다릅니다. 구조가. 자, 이렇게 우리가 수직선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인 평면 위에서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수직선 위에서 있었던 이 일이 수평 방향의 내분점과 수직 방향의 내분점만 성분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자, 여기를 우리 A라는 점이라고 합시다. X1, Y1.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점 X2, Y2. 그리고 외분점이 바깥에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P, X, Y. 그때 그 비율이 요 길이가 M, 요 길이가 N의 비율을 갖추고 있다면 이 XY점은 어떻게 될 거냐? 그 우리 내분점 할 때와 똑같이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X축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내려서 요 위치를 X1, 수선 내려서 X2, 수선 내려서 X라고 잡아주면 이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바로 얘를 그대로 쫓아갑니다. N 대 N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점피의 좌표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네. 점피의 X좌표가 M-N 분의 MX2 마이너스 NX1 하고 Y좌표는 내분점일 때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이 좌표만 Y좌표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n분의 my2-n y1 이렇게 쓰여지게 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직선 위에서 만들어지는 내분점도 그렇고 외분점도 그렇고 기본적인 구조만 알고 있으면 좌표 평면에서는 좌표만 y좌표로 바꿔서 집어넣어주면 크게 무리 없이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다. 됐죠? 자, 이렇게. 그러면 예문 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은 마이너스 4의 1로, B라는 점은 2, 9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줬는데 이 두 개의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선분 AB를 생각을 해요. 이때 이 선분 AB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P라고 한다면 이 P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그러면 우리 내분점 할 때도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여기다가 이 순서를 그대로 1대 3 이렇게 써놓고서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줬었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따로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우리 읽어 나갈게요.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될까? 자, P라는 좌표는 1-3분의 X좌표는 1 곱하기 2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되겠다. 마이너스 4. 그 다음 Y좌표는 1-3분의 1 곱하기 9 마이너스 3 곱하기 1 이렇게 되어지면 되는 거죠. 뭐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산수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점 P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7인가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겠어요. 저희가 내분점에 대한 형식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외분점을 만들어낼 때는 뺄셈 기호 때문에 조금 헷갈리겠지만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실제 입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 3이에요. 그리고 B라는 점이 4, 마이너스 1입니다. 이랬을 때 P라는 점은 직선 AB 위에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이 A, B, P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대요. 선분 AB의 길이가 BP 길이의 2배와 같음을 만족을 한다. 그랬을 때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지금 우리가 외분점 얘기하고 있으니까 외분점이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조금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면 A라는 점, B라는 점을 살펴봤더니 X좌표로 봤을 때 왼쪽에 A가 있고 오른쪽에 B가 있네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직선을 쭉 그어주고 여기에 A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지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P라는 점은 이 세 군데 중에 어느 하나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P라는 점이 만일에 여기에 있다면 또 P라는 점이 요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P라는 점이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P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황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풀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요 식은 다시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AB의 길이와 BP의 길이를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2대 1이 되어지는 지점이죠. 2대 1. 그러니까 A에서 B까지의 요 거리가 2인데 B에서 P까지의 거리가 1이래요. 그러면 B에서 P까지의 거리가 1이 되어지면 요 길이가 2인데 1이 되어진다. 그러면 B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제외.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점 또 한번 볼까요? 나머지 점. 요 길이가 2인데 요 길이가 1이래.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 요 길이가 2인데 요 길이가 1이래요. 역시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P라는 지점이 내분점이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내분점. 그러니까 상황을 지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A가 여기에 있고 B가 여기에 있고 P가 여기에 있는데 2대 1이랍니다. 그럼 뭐야?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의 비율로 가야 된다. 즉 P라는 점은 선분 AB의 중점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 P라는 점은 중점이니까 우리가 중점을 얘기할 때는 내분점에서 좌표의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의 평균값이면 1, 그 다음 평균값 1, 요렇게 될 수 있겠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노란색인 경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분 AB의 바깥에 있는 점이니까 P가 바로 외분점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비율만 알아보면 되는 거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에 P가 있어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2대 1이에요. 2대 1.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외분점의 위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만 알아내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3대 1이 되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선분의 A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 P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분점 계산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죠. 3대 1. 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또 뽑아내는 겁니다. P라는 점의 좌표는, 자, 이때 P라는 점의 좌표는 3-1분의 3 곱하기 4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리고 Y좌표 3-1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3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식 다 세워놨으니까 최종적으로 전피는 어떻게 됩니까? 12, 14, 7이 되어지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6의 2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래서 전피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외분점을 공부했다고 해서 반드시 외분점만 나오는 거는 아니겠죠. 그죠? 문제 현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내분점도 같이 묶여가지고서 하나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